안녕하세요. 뻔뻔한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퀀텀 컴퓨팅 QUBT 나스닥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주식이죠. 어제 65% 이상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역시 화라산이 됐습니다. 51% 이상이 올랐어. 아니 어떻게 나스닥에서 50% 이상의 주가가 오르는지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죠. 16.79달러에서 애프터마켓까지도 끝까지 오름세를 그 여세를 몰아가서 12.57%까지 올랐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퀀텀 컴퓨팅 예의주시 하시라고. 결국은 어제 호재가 하나 터졌는데 나사와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 그 매출이 5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스닥에서 엄청난 지금 태풍의 눈이 되어가고 있는데 주가 52% 폭등할 정도로 이런 굵직한 호재 하나가 딱 나오게 되니까 완전히 널뛰기가 되는 거죠. 이 퀀텀 컴퓨팅은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연산 기술의 대안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인데 IBM이 2019년에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 알고리즘 구조가 완전히 혁신적으로 변하게 되죠. 고속 연산, 보안 등등등. IBM 지금 주가는 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를 최초로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 60%를 찍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IBM이 굉장히 좀 씁쓸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어요. 이 양자 컴퓨터는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너무나 이게 복잡한 구조라서 연구를 하다가 정신 착란증이 온다는 그 정도로 상당히 공간 분할에 대한 어떤 개념인데 굉장히 이렇게 읽어도 몰라요. 무슨 얘기지? 완전히 외계어예요, 외계어. 근데 중요한 건 이 큐비트, 컴퓨터 자료는 큐비트로 측정이 되고 그리고 블로호 구면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외계어처럼 들리죠. 중요한 건 양자역학에서 새로운 공간, 그러니까 1차원 하위 공간에 의해서 주어지는 힐베르트 공간의 새로운 차원의 영역을 만들어낸다. 이거 참 무섭죠. 컴퓨터 AI 기술이 그저 이진법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사고하는 그런 어떤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는 건데 우리가 늘 가정용으로 또 혹은 노트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컴퓨팅 기술들이 스스로 기계 스스로가 사고의 어떤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 낸다는 것 자체가 참 어마무시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멀티퍼스입니다. 멀티퍼스.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 안에 머물러서 연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공간을 스스로가 만들어내면서 연산 구조를 아주 다변화하면서 컴퓨팅 기술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AI 기술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AI, 인류 위협하지만 감수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의 전제는 확실히 AI는 상당히 위협이 될 만한 요소,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인데 AI에게 고령화 해법을 묻자 인간은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난 지금 완전히 기존에 세팅해놨던 그런 어떤 답변을 피하고 스스로의 사고를 통해서 뭔가 해법을 모색하는 건데 인간에게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 AI 가전들이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청소하고 집안일을 하는 그런 AI 로봇들인데 얘네들이 한밤중에 야밤에 집단적으로 이 집을 탈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 데몬스트레이션이 집단적으로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 이 공간을 탈출하려 했다는 얘기죠. 이런 것만 봐도 참 AI 기술이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양자 컴퓨터 그 종목들은 계속해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리게티 컴퓨팅 역시도 어제 32%가 오르는 기염을 토했죠. 나스닥이 어제 0.32% 빠지는 와중에도 이렇게 양자 컴퓨팅 부분에서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12월 18일, 그러니까 19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쯤에 미국 나스닥을 또 한번 뒤흔들 만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 터져 나오게 되죠. 바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1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7%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 시장 자체가 좀 과열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미국 경제 뭐 불황이 아니라 완전히 뭐 호황을 이어가면서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금 너무 과열돼서 조금 멈춰 라고 신호를 줄 가능성 높다라는 얘기죠. 미소매 판매 추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높아간다는 것 자체가 미 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탐탁치 않은 지표로 보일 수가 있어서 매파적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라는 뭐 호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전망 자체가 조금 어두워질 가능성도 많아서 호재와 악재로 엮일 가능성 많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이 페드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0.25%, 거의 뭐 9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동결 신호를 확실하게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제롬 파월이 매파적 선제의 지침을 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죠.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과연 제롬 파월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참 뭐 여러모로 조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이렇게 미국 기준금리가 다시 동결 부분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대출금리도 야금야금 오르고 있었는데, 이게 어제 금융위에서 전세대출 DSR 적용을 무기한 연기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 악화 대응위에서 가계부채 규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동안 엄청난 뭐 부채 증가 규모에 의해서 시중은행에서부터 뭐 정책대출까지 어마무시한 대출 규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풍선 효과에 의해서 결국 이금융권 가계대출이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고 풍선 효과가 더 커지는 어떤 그런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이게 다시 전세대출 DSR 자체 규제를 완화를 하게 된다면 또다시 부채 부분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3개월 만에 가계빚이 18조 원 증가, 36개월 만에 최대 규모라는 그런 어떤 궤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DSR 부분이 다시 풀리게 된다면 이거 장담하지 못하죠. 앞으로 가계빚이 더욱더 폭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요. 반면에 뭐 시중은행은 뭐 배 두드리게 생겼습니다. 예금금리 낮춰, 주담대금리 올려, 예대 마진 최대로서 4대 금융이 올 순익 17조로 보이는데 역대 최대를 찍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년 대비 2조 증가 정도의 전망세를 보이고 있는데, KB, 신한, 하나, 우리 금융지주, 뭐 대손 충당금 적립 서서히 뭐 감소 추세에다가 가계대출 억제로 인해서 금리 올린 여파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수익을 거둘 가능성 높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자본시장은 대체적으로 금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이 시장에서 제대로 돌질 못해요. 대표적인 예가 코스피 아닙니까? 지금 뭐 외국인들이 오늘은 900억 정도 사들이고 있는데 개인이 1,400억 정도 빼고 있습니다. 뭐 국장 탈출은 뭐 진리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그만큼 돈의 어떤 자금의 흐름이 수익을 창출해내지 못하니까 그냥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뭐 이러다 보니까 대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상당히 뭐 횡보하는 그런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 가서는 뭐 아파트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 유출, 자본 유출, 뭐 금융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량을 보면 오늘 8만 7천 건을 찍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9만 건 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전세 시장, 그 집주인들이 빨리 집을 팔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세입자 빨리 들여서 그냥 어느 정도 현상 유지하다가 집값이 조금 오를 즈음에 털고 나가자라는 어떤 심리가 강한데, 이게 뭐 집값 자체가 워낙에 뭐 견고하게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전세가가 동시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초구 할 것 없이 뭐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등등등 대체적으로 10억 이상이 폭락하는 어떤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 싸게 전세라도 내놔서 세입자 들여놓는 게 그래도 이익이니까. 강남구 뭐 역전세를 걱정해야 할 만큼 타워팰리스가 14억까지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도곡 렉슬 역시도 6억 이상 지금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역전세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서는 그런 어떤 대목이기도
할 수 있고요. 인천도 마찬가지죠. 인천도 지금 뭐 역전세난이 가장 먼저 터질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도 한데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4억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롯데캐슬 캠퍼스타 역시 3억 6천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이렇게 전세가는 떨어지는데 지금 매매가가 눈에 보이게 하락하는 모습을 뭐 호가 가격에서는 찾아볼 수, 호가가 엄청나게 지금 방어전선을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집값은 고점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죠. 청약통장 찢어버려 11만 명가량 사라지고 있고요. 당첨 가능성도 굉장히 뭐 어려워지고 있죠. 서울 요지는 뭐 4, 5만 정도가 한꺼번에 막 몰리니까 이거 뭐 청약의 의미가 없어. 그리고 뭐 분양가도 뭐 15억에서 20억 정도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파트 콘크리트 탁장 같은 아파트 하나가 20억이야. 이거 어떻게 청년들이, 특히 젊은 층들이 영끌하지 않는 이상은 뭐 살 도리가 없는, 지금 영끌하는 거는 뭐 거의 자살행위죠. 뭐 엄청난 자금의 압박의 위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청약저축 가입자 수 추이 뭐 뚝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냥 청년들 어떻게 보면 상실감이랄까,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꿈도 못 꾸고 결혼, 뭐 자녀 전혀 뭐 플랜에 들어갈 수 없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냥 쉬는 청년 많다라는 그 이유, 역시 뭐 고용 한파라는 원인도 있겠지만 이게 집값 부분이 해결만 딱 되면 이게 완전히 그냥 100% 그냥 순풍에 돛 달듯이 이 출생률 문제부터 결혼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건데, 이게 참 이 한국은 고질적인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가 뭐 거의 뭐 구치가 돼서 완전히 지금 사회 전반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자본들 다 가상화폐로 때려 넣지 않습니까? 리플, 비트코인, 도지코인, 스텔라 루멘 등등등. 뭐 비트코인 시장은 이제 골드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가상화폐지만 눈에 보이는 현물 자산처럼 지금 인지가 돼서 15억 5,500까지 오르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외에 알트코인이라고 불리는 리플과 스텔라 루멘도 역시도 이 도지코인과 함께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뭐 아주 견고한 어떤 비트코인 그 대장주의 그 존재감을 점점점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 시장 내년 트럼프 기대감 우세하기 때문에 뭐 금리의 어떤 영향보다도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의 흐름은 가상화폐 쪽으로도 많이 흐를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시장은 물꼬를 완전히 이제 기존 전통적인 아파트 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본물처럼 쏟아내고 있죠. 더욱더 가속화될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파트 시장 자체의 어떤 가격 저지선은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택 가격에 대한 전통적 해석 더 이상 의미가 없죠. 뭐 어떤 궤적을 따라서 해석을 하는데 이제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시대가 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의미가 없어질 만큼의 집값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될까? 고점에 절대로 물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르르 그냥 뭐 분위기에 묻혀서 내 집을 사내만에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게 됐어요. 너무 지금 대한민국 집값은 고점에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필요한 대출 받지 마셔야 되고요. 최대한 빚을 줄여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하셔야 되고요. 여러모로 어떤 금융 자산 쪽으로 좀 분산시켜 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럼 내 집 마련이 언제 하냐고. 자동문처럼 저점에서 그 문이 활짝 열릴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냥 줄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부동산 집값의 그 현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변화를 좀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상황 돌아가는 판사리를 잘 읽으신다면 절대로 손실 보지 않고 내가 정말 안전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툴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 기준금리 인하 이제 내일 넘어가는 12월 19일 새벽 3시 정도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아무튼 매파적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발하면서 인플레적인 어떤 요소가 많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12월 달에는 내리지만 1월부터는 동결할 수 있을 가능성도 아주 높아 보이는데요. 이 와중에 뭐 한국은 DSR 대출 규제까지도 뭐 전세 부분에서 뭐 그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입장도 밝혀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또 금리 부분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좀 변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금리가 다시 상당한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가 조금씩 주담대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섣불리 또 대출 물었다가는 뭐 상당한 어떤 금리 압박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면 정말 좋은 기회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뻔뻔한 북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